간만입니다. 시저입니다. 간밤에 증시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지수 0.25% 상승, 나스닥 종합 1.14% 상승, S&P 500 0.67% 상승. 모처럼 만에 좀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증시의 반등의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약 10%가량 오르면서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는데요. 테슬라가 오른 이유를 살펴보니 모건 스탠리가 좋은 레포트를 냈어요.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 평가 가치에 약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 때문에 테슬라는 10% 상승. 212달러에서는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서 뉴스를 때리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순간부터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종가 기준 차트를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상단을 돌파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밤장에서 만약 갭상승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시초가가 생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단기적인 고점, 매도 자리입니다. 이렇게 낮을 때는 테슬라를 사지 않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여기서 사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TQQQ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준 거는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모건 스탠리. 그럼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공포지수는 52, 뉴트럴. 역시나 아직도 살 때는 아니죠. 환율은 간만에 0.64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CPI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9월 13일 내일이죠.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이전에 3.2, 예측치는 3.6. 시장은 이미 CPI가 오를 것을 다 알고 있고 차트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모든 유튜버가 다 말하고 있는 유가의 상승이 주된 영향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물가가 내려도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는 3.6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무라의 CPI 예상을 보겠습니다. 노무라는 다른 증권사가 CPI 실제를 틀렸을 때 혼자 여러 번 맞춘 전력이 있어요. 노무라가 제일 잘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무라만 체크하고 갑니다. 노무라는 컨센 노무라 프리비어스. 컨센 예상치와 동일하게 CPI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별일 없는 거죠. 오히려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노무라가 베스트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CPI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번에는 예측보다 더 물가가 낮은 3.2로 나오면서 시장은 9시 반부터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시가를 0.239% 상승으로 시작했고 장중 한때 5.14% 상승하면서 와 이젠 진짜 반등인가 하다가 장중에 다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종가 보합으로 끝났죠. 설레발은 이래서 CPI 결과에 따라서 아주 초단기로 시장은 반등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레발은 필패,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종가 마감했죠. 그 이후 시장은 약 2주 동안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오늘 아침 기준으로 TQQQ와 속술 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TQQQ는 3% 오르면서 약간 반등을 보였지만 보조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차트는 만들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속슬은 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조만간 MACD 음봉이 출현할 예정이고 스토캐스틱은 완연한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CPI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지수는 초단기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지수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CPI는 초단기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발은 필패.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방을 지지해주고 이쁘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상은 단기적인 랠리를 살짝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시나리오는 지표가 예상치와 같게 나올 경우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KQQQ와 속슬의 차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바로 이 CPI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당연히 어제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요. 다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서 횡보를 하는 장세로 이어질 겁니다. 속술 같은 경우는 쌍바닥까지 내릴 수도 있겠죠. 쌍바닥까지 내릴 수도 있고 다시 횡보를 하는 장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CPI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재는 CPI 결과보다 시장에 다른 호재가 좀 나와줘야 나스닥은 상승으로 추세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그게 당장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게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9월은 하락장 내지 횡보 장세로 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9월이 벌써 12일이라는 겁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어쩌면 9월에 계속 횡보를 하고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한다고 하면 차라리 9월의 어설픈 반등보다 계속 횡보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포의 구간이 오면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지수 매매법을 발휘해야 됩니다. 테슬라처럼 고점에서 호재 뉴스에 같이 따라사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매수해야 됩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될 것이고 속술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뉴스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저점이 오면은 매 눈으로 낚아채야 됩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목표나 기간을 설정하지 마라. 목표는 돈을 벌고 기한은 영원한 것이다. 9월의 조정장이 많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기한은 영원한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